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을 둘러싼 정치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야의 집안 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 모두 동상이몽입니다. 먼저 여당의 사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천 룰을 지금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당의 전략 공천서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 정리를 한 모양새입니다. 어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사실상 두 사람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죠. 민경욱 대변인의 경우 인천 지역에서, 그리고 박종준 차장은 세종시에서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사의를 표명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20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 정부의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헌신과 진지함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 외에 추가로 사직할 참모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청와대 근무자들의 거취에 대한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청와대 전략공천서를 일단락 짓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자, 이는 김무성 대표의 국민공천제와 상반된 친박계와 청와대의 전략공천제가 각을 세우면서 정치권에서 번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 의혹을 차단하려는 그런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공개한 총선 출마 희망자 중엔 대구를 노리는 인사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 박 대통령의 최대 정치 기반인 대구 의원들을 친박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이 대구 물갈이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 공천 룰 싸움은 지금 점입 가격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추천 지역의 강남 3구, 대구 경북을 제외하겠다는 김무성 대표 측의 안에 서청원 최고위원의 거센 반발이 있은 후에 당내 특별기구 위원장 인선도 당분간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현재 지금 김무성 대표나 또 우리 최고위원분들 대부분이 우선 당원 당규를 준수하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한다는데 합의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앞으로 이 공천관리 특별기구를 띄우면 그 안에서 위원장은 정말 공정하게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의원들도 객관적으로 당의 이기는 선거,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정하는 데서 적합한 공천제도,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분들로 구성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 그리고 정치 인물 개혁,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문제 포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당의 사정은 지금 어떨까요? 야당의 사정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비주류 주요 인사들이 또다시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면서 각기 다른 정국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이른바 민진모,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에서는 야권 통합을 위해서 신당파를 포함한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교체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전대는 당내 경선으로 뽑힌 문재인 대표의 중도 퇴진을 전제로 하고 또 친노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비주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박지원, 강창일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당무만 수행하고 공천 등 총선 업무는 조기 선대위를 구성해서 위임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줄곧 문재인 의원과 각을 세우던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은 지도부 교체보다는 낡은 진보 청산,
야당 혁신이 먼저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새로운 정당 구성은 새겨 듣겠지만 조기 선대위나 조기 전대 요구는 지도부 흔들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계파별로 유리한 공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집안 싸움이 한창입니다. 각기 다른 동상이몽 속에 여야 모두 공천 확정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